이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아테네 나라하고 크레타라는 나라가 나와요. 아테네하고 크레타가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최민구 학생.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아테네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거수. 아테네. 한 3분의 2 이상이 아테네가 이긴다고 얘기를 하네요. 내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게 그 이유. 아테네하고 크레타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훨씬 더 익숙하죠. 왜 익숙할까? 올림픽도 열리고 아테네 그리고 뭐 신전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이 더 중요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해서 여기가 이겼어요. 이겨갖고 아테네에서 크레타로 계속 공물을 보냈어요. 공물을 보내고 1년에 한 번씩은 남녀 한 쌍을 그쪽으로 보냈는데 제물로 보냈어요. 신의 제물로 보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네타우로스라는 사람이 크레타 왕인데 이 사람 부인이 좀 나쁜 짓을 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괴물을 낳았어요. 그 괴물 이름이 미노스라는 괴물이에요. 반수 반인지. 얘가 사람을 워낙 많이 해치고 다니니까 미로에 가뒀어요. 미로에 가둘 때 미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다이다로스예요. 다이다로스가 미로에 감춰갖고 이 사람을 가둬놓고 공물을 매년 한 사람씩 보냈는데 보내다 보니까 이 아테네 왕의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얘를 죽이면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죽이러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로에 들어가면 사람이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못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친구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딸, 이 사람이 둘이 약속을 해요. 살아나오면 나랑 결혼을 해달라.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미로에 들어갈 땐 식탁을 갖고 실을 쭉 연결시켜서 나오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탈출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둘이서 꼬리가 빠지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 탈출을 하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묵게 되는 성이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관장한 우리 술에 있는 바쿠스가 관장한 그 지역에서 묵게 됐어요. 근데 본래 디오니소스는 이 공주를 자기 와이프로 차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얘가 쫓아오고 가니까 얘기를 해요. 죽을래 놓고 갈래. 여러 가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선택을 놓고 간다고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꽁지 빠지게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기고 돌아오면 돛을 하얀 돛을 갈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하고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피 묻은 돛을 워낙 꽁지 빠지게 나오면서 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오나 바라보다가 아들이 오는 게 피 젖은 돛이 달려서 오는 걸 보고 내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투신 자살을 해요. 그 바다가 이 바다예요. 에게해.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이 죽은 바다라 해서 아이게우스해, 오션 오브 아이게우스에서 에게해의 전설이 나오는 이 신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 이 사람이 살게 된 이유를 보면 첫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두 가지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무 높이 날지 마라. 너무 높이 날면 깃털이 떨어져서 죽게 되고 너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지중해 에게에 습기가 올라와서 무거워서 추락을 하게 된다. 이게 한국에서의 약속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서두름이에요. 자기가 꽁지 빠지게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다이다로스하고 이키로스는 여기서 아버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의 역사, 안전의 역사는 서두르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규정을 지킬 때는 자기가 오랜 동안 자기가 원하는 동안 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 안전이 항공에서 중요하냐? 1903년에 키티오프 감독에서 이런 실험을 했죠. 그러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한 첫 비행이 59초 852피트를 비행을 하게 돼요. 852피트 미터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돼요? 네. 852피트. 한 260m 정도. 260m 뛰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뛰어서만? 50초 정도. 50초? 이때 비행한 게 59초 비행을 했어요. 결국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로 비행을 했는데 1903년 비행 역사는 지금까지 항공이 나오는
어느 나라나 한국이나라든지 역사적으로 깊이 기념을 하고 있어요. 결국 100여 년 되는 동안에 이런 비행기가 나왔어요.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이런 비행기가 852피트 나오는데 현재는 이렇게 큰 비행기, 이 비행기 보잉 747인데 747 길이가 747에서 74m래요. 예, 교수님.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거. 예, 질문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질의응답은 제가 거꾸로 했는데 이 학생이 있습니다. 보잉 747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학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한번 학생들 중에 묻고 싶은 얘기.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항공 안전에서 왜 그러면 인적 요소가 중요하냐에 관련된 학생의 질문은 아까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줄래요? 항공에 있어서 인적 요소가 왜 중요합니까? 놀 거예요. 네, 항공 안전에서 인적 요소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와요. 이 비행 동영상을 보면 CNN에서 녹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항공기의 바퀴가 90도 꺾여 있어요. He's running out of rolling here. He's got about another 5 feet yard before he reaches into this runway here. So he's got the burst thrusters on. He is bringing to a quick slow stop here now towards the end. That's an incredible job by those pilots. 여기 보면 이런 상태로 90도가 꺾여서 비행을 하게 되고 90도 꺾인 상태에서 착륙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98%가 사고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한번 사고의 기록을 보면 2005년 9월에 제트 블루라는 항공사에 에어버스 320이 비행을 하면서 착륙을 하려고 할 때 교수님, 이쪽 본교에서도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내가 지금 질문하려고 눌렀어요. 그 책에서. 예. 항공 강의가 장용된 줄 알았더니 수요시 하는 생각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수가 없고 이렇게 접목하니까 뭐가